지금 개가 엎드려 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지 선행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저 훈련사 강형욱이라고 하면서 강아지 훈련하는. 아, 그러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학생이 됩니까? 아유, 아유, 네.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오셨어? 예, 개가 있다 그래서. 예, 두 우리 마리가 있다고 하던데 얘는 한 마리. 항상 이렇게 이 녀석은 여기 앉아 있고 네.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절순이, 절순이. 절의 순이. 올해 4년. 4년. 네. 그냥 항상 따라다녀. 잠시도 안 떨어져. 잠시도 안 떨어지고. 네, 여기 있으면. 또 한 마리는 이름이 뭐예요? 연백이, 연백이 무슨 뜻이에요? 연동사 백구. 아. 이 녀석도 4년 똑같아. 애기 때 같이 왔나 보네요. 네. 일어나서 나오면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막 달려야 돼. 그러면 계속 개들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여기 처음 네. 오실 때부터? 네. 그 춘영님 이제 먼저 오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외롭고 저기 산짐승도 많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셨어. 그 진돗개인데 그게 이제 일백이라. 일백이. 네. 그 일백이는 연백이 아빠. 그래서 제가 그 콩이라고 아. 한 마리 데려왔어요. 콩이는 저 절순이 엄마. 네, 그 콩이하고 일백이는 죽었어요. 새끼를 낳고. 저 녀석들 낳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죽었어. 가지고 혼자 그때는 신도분들도 별로 없고 굉장히 좀 마음도 참 안 좋아서 형님도 돌아가시고. 가지고 그때 이제 애들이 또 같이 죽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가지고 굉장히 그때 속상하더라고. 내가 동물 키우면서 그렇게 슬퍼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 내가 키우다 보니까 전혀 느껴보지 못한 마음을 느끼게 된 거라. 이런 기분이구나. 부모님 돌아가신 거하고는 또 틀려.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막 찢어지고 그런 느낌이고 얘들은 또 이상한 또 다른 느낌이 있어. 그래서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그때 이제 보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나의 욕심이구나. 나의 욕심. 집착이구나. 근데 다행히 좋은 녀석들을 남기고 갔어. 제가 이제
강아지 박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대통령이라고도 하시던데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오늘 뵈니까 일반 사람은 똑같으시네. 똑같죠. 그럼요. 아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이제 이 녀석들이 그 주인을 믿고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분별하죠? 처음에 본 사람은? 얘는 눈도 코도 귀도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네. 나를 아끼는 사람과 네. 또 내 편인 사람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요.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레오라는 개가 있거든요. 그 레오라는 개가 제가 2년 반을 데리고 있다가 그 좀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안 좋았죠. 어떻게 고민하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부산의 경찰특공대로 갔어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경찰특공대에서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저랑 있는 시간이 2년 반, 또 7년 동안 거기 또 훌륭하신 핸들러 분이 잘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고 30분 만에 모든 게 다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원 상태로 네. 그대로 예, 다시 예전에 2살 반 때 레오로 돌아갔어요. 기억력이 그대로 살아나. 네, 제가 첫 주인이어서. 어. 그리고 그 뒤로 그 핸들러 분을 또 만났거든요. 반가워는 하지만 안 가? 저한테 있어요, 계속.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핸들러님이 훨씬 더 오래 있었지만 첫 번째 주인이었던 저를 이제 못 잊더라고요. 옛날에 레오랑 막 그 캔넬에서 손장난 하던 거. 어마어마하다, 그지? 레오 돌아온 것 같아. 스님, 만약에 스님은 저 애들 중에 하나가 엄청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프면 못 고쳐. 못 고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여야지. 어이구야. 근데 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부산에 경찰 특공대 갔다 왔다는 애가 네. 지금 나이가 14살인가 15살인가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걷지를 못해요. 똥오줌도 마음대로 못 노화가 싸고. 돼서. 네, 노안. 노안이 돼서.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아파요. 잘 때 보면 눈 감고 떨어요. 막 오한 있는 것처럼. 깨워도 못 깨워라고 한동안. 근데 이제 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리고 막 오줌 막 똥 조절이 안 되니까. 우리 아내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레오를. 너무 불쌍하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매일매일 고통을 왜 주냐고, 레오한테. 근데 이게 왜 약간 뭐라 그럴까. 저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빚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빚진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뭐 못 갚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빨리 보내기가 이게 저 레오한테 미안하지. 많이 미안하지. 중생기의 흐름은 모든 생명은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리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없는 것이 그래서 중생기의 흐름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욕심을 버려야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이지. 욕심인 것 같아. 욕심이고 시간이 해결할 뿐이지.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욕심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제가 어쩌면은 우리 레오를 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보내지 못하는 뭐 내 개인의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돌아가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저. 안녕하세요. 훈련사님. 아,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 이게 뭐야?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반갑습니다. 뭐야 이게?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뭐야 여기 와. 앉으세요. 야, 이게 캠핑이지. 아. 야, 저것도 너무 멋있어요. 도끼 봐봐. 저 일부러 저렇게 저 네. 데코죠? 데코죠. 아, 이거는 지금 집인데요, 그냥? 수준이? To hide the heart, catching feelings from the start. 아, 이것도 사장님 거예요? 제가 포장마차 컨셉으로 Cause I'm happy as far as I can see. Don't go wasting time. 너무 반갑습니다. 신기하네요. 여기서 훈련사님을 만나뵈니까. 와, 얘 뭐 누구야? 아, 쿠키요. 이름이 쿠키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지금 14살이에요. 아, 나이가 많이 들었죠. 비글인데 얌전하네. 산지 얼마나 된 거예요? 같이 산지? 쿠키는 3개월 됐던 아이였는데 이제 친구 부부가 네. 이제 입양을 했는데 어떻게 사정이 생겨서 안 제가 됐구나. 그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아. 그럼 내가 키워보겠다 해서 아.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죠. 비글 애기 때 고생 많이 하는데. 근데 모든 개들이 그런 것 같은 게 어렸을 때 한 3, 4살 정도까지는 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네, 그렇게 막 크게 막 뭘 이렇게 힘들게 맞아요. 하거나 막 물어 뜯거나 그런 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맞아. 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장박한 거는 네. 제가 2017년부터 했고 우와. 이 캠핑장에서 5년? 네, 아, 난 몇 개월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365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집도 없고? 집이 이제 가까우니까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기가 집인지 집이 지내고 있죠. 있는데도? 그쵸? 왜요? 에어컨 설치를 하니까 아. 여름까지는 너무 바빠요. 힘들고 와, 그래서 진짜 안 와. 네. 미리 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 와. 그러니까 그래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네. 한여름에는 힘들어서 잘 안 하시기도 해요. 덥고 하니까. 덥고 습하고 더운 이제 게 더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그치. 그리고 또 일 때문에도 당연히 못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9월달 이제 초 그때부터 이제 캠핑을 이제 막 많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고 걷고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캠핑장에서 장박을 이제 받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게 3개월, 6개월 하다가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단독 사이트예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탐내는 자리예요. 저만 넓게 단독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 그렇구나. 야, 근데 분위기 여기 너무 좋다. 이것도 너무 이쁘고. 네, 근데 이게 난로죠? 네 난로입니다. 야, 난로인데 이게 이렇게 이쁠 줄 몰랐네. 이거 제가 벌써 지금 10년 썼어요. 와. 아니, 캠핑 안 좋아하세요? 아, 저 좋아요. 많이 못해서 그렇지. 저는 되게 쑥스러운데 제 차야 위에 네. 루프탑 텐트가 있거든요. 아, 그럼 언제든 뭐 좀- 떠나고 싶어서. 아, 근데 1년에 2번밖에 못 써요. 바쁘시니까 아, 바쁘시죠. 마음 같아서는 진짜 확 떠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시간 나실 때 놀러 오세요. 동네시니까. 진짜 올 수 있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 올 수 있어요. 저는 주말마다 많이 여기 있으니까 오시면 여기서 제가 맛있는 것도 한번 해드리고 어? 놀러 오세요 정말. 저야 영광이죠.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완전. 이제 어디 간다. 내또도 될라나? 이제 힘이 없어서 돌아다녀도 됩니다. 네, 네. 돌아다녀도 돼요. 다리가 빠졌네 옷이. 어이구 이렇게. 잠깐만. 또 저러다가 와요? 뭐 그렇죠. 아니면은 힘들면 그냥 있던 자리에다 주저앉기도 하고.
근데 많이 안 좋네. 힘들어해요. 그리고 작년 지나면서부터 귀도 많이 좀 이렇게 이제 들리는 게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은 잘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아, 이 정도가? 오뎅 하나 드시죠. 아, 감사합니다. 먹어도 됩니까? 그럼요. 저 이런 거 주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장은? 간장은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있어요? 네, 있죠. 없을 줄 알고 물어보는데. 아, 빈틈이 없네. 빈틈 좀 쳐보려고 간장 달라고 한 건데. 아, 간장 있습니다. 그래요? 쿠키야. 근데 넌 좋겠다, 야. 나 니 보니까, 야. 야, 니 보니까 내가 우리 레오도 이런 데 데리고 올 걸 이런 생각이 난다, 야. 누워만 있었는데, 얘는. 에이씨. 간장이 없어도 맛있어요. 없어도 맛있어. 쿠키랑은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캠핑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핑장이 장방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집도 가까우니까 산책 좀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뭐 집에도 가고 뭐 잘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왔었죠. 여기서.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랑 이제 캠핑장에 오면은 막 흙 냄새 맡고 돌아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잠깐 이제 하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올라.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맨날 집에서 누워만 있는 거 보면은 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해줄 걸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보기 좋아. 멋있다. 멋있다. 훈련사님도 저희 노견 친구가 있죠. 하나 있으시다고 있죠. 들었거든요. 있죠. 몇 살인가요? 14살인가? 15살인가? 동갑이네요. 아, 그래요? 14살이니까. 몇 년생이에요? 9년생? 8년생? 그쵸, 2009년. 몇 월? 9월. 아이, 레오가 형이네. 그래요? 레오가 1월 17일생인데. 아, 9년. 종이. 셰퍼드. 아, 셰퍼드. 셰퍼드. 제 다리가 안 좋아요. 아, 맞아요. 일어나고 걷고 하는 걸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주저앉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관절, 이런 다리 쓰기 이런 쪽에 좋은 거를 먹이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서 먹이기 시작했을 땐 그래도 좀 좋아지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지금은 그걸 또 못 느끼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거라도 줘야 마음이 또 편하고 좀 힘이 날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영양제는 주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걷는 거를.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쿠키가 이제 내 곁에서 떠나고 무지개 다리를 건널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내 준비, 마음의 준비 그런 것도 너무 처음 겪는 일일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훈련사님은 어떻게 한 번 이제 보내시고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슬퍼할 겨를이 없어서 저도 준비를 잘 못하고 보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후회는 되는데 이게 저 아주 큰 슬픔은 아닌데 그 문득 들어오는 그 옷깃에 스치는 찬바람처럼 문득 싹싹 와요. 가끔씩은 그냥 서늘한 정도고 가끔씩은 진짜 칼바람처럼 싹 오면 순간 한번 내뱉고 그 다시 이제 일상을 이렇게 사는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술 마실 때 있잖아요. 네네. 술 마시고 또 노래가 좀 그런 노래들 있어. 그 천개의 바람 이런 노래. 그런 노래 이렇게 딱 들으면 그 물결이 한번 그냥 물결이 아니라 파도가 돼서 한번 땅 치면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눈도 좀 이렇게 좀 아파오고 막 그러죠.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이거 많이 듣거든요. 아, 좀 슬퍼요, 이 노래. 뭔가. 네. 근데 이게 우리 다오리가 약간은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좀 나한테. 그래서 이게 좀 그래 참.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쿠키가 지금도 뭐 보시기에 살집이 좀 있지만 저랑 마찬가지로 이제 등치가 엄청 있었어요? 살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안으면 이게 사람끼리 포옹을 할 때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체온 느끼는 그 기분 좋음이 있잖아요. 네. 너무 전 그게 좋아서 이제 자주 많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고 그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아 근데 혼자 하다가 얘 만약에 나중에 어떻게 좋은 데 가면 어떠겠어? 쓸쓸하겠다. 엄청 그쵸, 쓸쓸하겠다. 쓸쓸하죠. 이 느꼈던 이 체온이 엄청 그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았을 때. 야, 너 오래 살아라. 그렇게라도 한 20살은 채워라. 너만 있어도 되니까. 캠핑 오래 해. 나중에 내가 웃게 주말에. 강아지 한 마리가 세상 떠났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그 내가 생활하는 숨결 하나하나에 강아지가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분들은 숨결 사이사이에 이제 쿠키가 이렇게 녹아 있어서 숨 쉴 때마다 아플 거예요. 익숙해지지도 않고. 물려받은 건 아주 건강한 내 몸뿐 껄끄러운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내 재산 남들 어려워하며 하지 않는 일 열심히 노력해보면 결국은 날 내게도 온다 내가 물려받은 건 밝은 생각 단 하나뿐 어지러운 이 세상 사는데 근데 좀 멋진 집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진짜? 네. 야, 근데 여기 약간 캠핑 느낌이다. 네, 조금. 여기도 텐트고, 네, 이것도 다 텐트 용품인데? 네, 바베큐도 있고요. 네. 편한 데 괜찮아요? 앉으세요. 네. 여기 앉아도 네, 괜찮아요? 네, 네.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기분 좋은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네, 기분 좋아요, 여기. 여기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4년째. 4년째? 네. 아니, 보통 총각이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조잔디 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여기가 원래 인조잔디가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 그쵸. 이 펜스도 없었는데, 어... 강아지들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네, 이렇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안에도.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뭐야,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 개구멍인데 항상 열어 네 열어놔요 저는 항상 그래서 네 강아지가 다녀야 돼가지고 여기도 정원이 있네? 네 여기는 어닝이 있어서 비 올 때 강아지들이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멋진 집이다. 여기서 이 친구들하고 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여기 다 그냥 개집이에요. 그럼 저 친구가 지구, 네 지구요. 얘가 태양? 얘는 사자. 아, 사자 미안하다. 네. 사자야. 네. 사자. 몇 살이에요? 사자가 다음 달에 5살이 되고요. 지구는 이제 4살이 됐어요 저번 이제 달에. 4살이 됐어요. 네. 비슷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야, 근데 쟤네 왜 이렇게 짖는데요? 뭘로 왜 그러지? 갑자기? 이제 왜 그럴까?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구야. 지구야 왜? 지구, 잠깐만. 지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이해는 돼. 왜냐면 네. 지금 여기가 실내도 있고 실외도 네. 있잖아요. 근데 실내와 실외가 이렇게 있는데 실외 생활을 조금 해본 친구들은 네. 주변 경계가 실내에서만 사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나쁜 경계가 아니라 너 누구야예요. 아, 그래서 뭐라고 좀 말해봐. 너 아. 누구야? 너의 친절함을 좀 알려줘.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친구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 사자가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네, 왔는데 네. 이게 사실 두 마리가 성격이 좀 잘 안 맞거든요. 네, 안 맞아요, 원래. 네. 쟤네들 진짜 어렸을 때 볼링공처럼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진하고 막 박치기 하고 그러는데 괜찮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원래 치어와랑 불독이랑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사이즈도 다르고. 네. 근데 사자는 어렸을 때부터 또 이 동네 특성상 큰 개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개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그런지 뭐 괜찮았고, 그리고 집 안에 보면 사자가 숨을 만한 구석이 많아요. 자기가 놀기 싫을 때,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놀자고 할 네. 때 자기가 싫으면 좀 피신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들어줬어요. 진짜 근데 이 동네 큰 개들이 많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많아요. 네, 이 동네는 정말 많아요. 믹스견도 많고, 뭐 큰 강아지도 많고. 보통 우리가 도시에서는 조그만한 푸들이나 네. 이런 친구들 네, 많이 네, 네, 만나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또 서울 안에서도 다르네. 네, 네. 제가 이 동네 선택한 이유도 네. 엄청 막 독 프렌리하고 어디 가던 좀 강아지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다른 동네에 살았었는데 좀 강아지 차별이 있었던 것 있었어요? 같아요. 왜요, 네, 왜? 뭐 믹스견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네. 카페도 있었어요. 에이. 정말 있었어요. 에이. 그래서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로요? 네, 그런 데도 있었고 강아지 출입 자체가 제한적인 곳도 많고 아예. 근데 여기는 되게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엄청 뭐 루프탑 바도 많고 뭐 산책을 할 때도 프렌치 불독 같은 강아지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기하다. 근데 여긴 또 그렇지 그런 것도 않아요? 없고.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 네. 강아지가 살 먹짖고 그래도 민원 같은 게 없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저희 주위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전 대부분 집에서 만나는 편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로 막 민원을 걸고 뭐 개가 짖어요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다. 네. 야, 여기는 조그마한 서울 안에 또 다른 문화가 있네. 네, 여기 강아지 키우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그러면 저 예전부터 이렇게 좀 키우셨던 거예요? 네, 저는 네. 처음 강아지를 만난 게 외국에 있을 때 그 홈스테이 했던 집에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저는 잘 말도 안 통했고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뭐 놀림도 당했고 근데 그 강아지한테 엄청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주인 집 강아지한테 언젠가는 나도 내 강아지를 꼭 갖고 싶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뭐 미국에도 살고 영국에도 살고 뭐 뉴욕에도 살고 여기저기 살았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 강아지를 가질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강아지들, 포스터 독들을 입양하게 됐었고 이런 강아지들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데리고 오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 강아지들이 이제 다 금방금방 죽었었어요. 그랬을 때 근데 그랬을 때 좀 마음이 아직 아픈가 보다. 그랬을 때 빨리빨리 갔었고 그래서 첫 번째 강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기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는 처음이에요. 특별하겠다. 네, 특별해요. 너무너무 특별하고 네, 특별하죠. 너무 특별하죠. 아니 근데 저 그 유학생활 하시면서도 사실 그때는 네. 녹록치 않을 텐데 네, 강아지를 이렇게 돌보는 일이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강아지들은 네.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맞아요. 에너지도 들지만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힘들었지만 괜찮고 그냥 미안해요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미안해요? 왜냐면 너 집에 이것도 뚫어줬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냥 강아지는 네.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사람이랑은. 왜냐면 얘네들은 일찍 가고 난 더 오래 살고 얘는 내가 전부인데 난 얘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일단 미안한 거고 만약에 제가 하루를 버리면 나는 내 선택으로 버리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그냥 얘 산책을 안 시켜주고 뭐하고 뭐하면 내 선택으로 얘 하루를 버리는 건데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근데 그 하루는 내 하루는 얘는 일주일이잖아요. 수명이 짧으니까. 그럼 나는 얘 일주일을 내 선택으로 버려버린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미안해요 그런 거. 네, 항상. 그래도 얘네들 지금은 뭐 잘 키우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최대한 뭐 산책 아침에 시켜주고 그리고 뭐 이 정도 좀 해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네. 건데요? 그래도 막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보면 네. 저도 그 봤거든요. 지리산 편을 봤는데 아,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지만 저는 다 포기하고 내려갈 만큼 그런 자신은 또 없어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도 대단하고 거기 개들은 진짜 부럽고 네. 제가 그 개들이 부러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해줬던 건데 네. 견주가 행복해야 강아지가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친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네. 나도 막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까? 근데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는 제주도 왜? 전 거기에 친구도 없고 아.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게 자연만을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여기가 되게 절충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나도 어느 정도 도시 안에 있고. 라이프를 좀 즐길 수 네. 있고 또 강아지도 이 정도 살 수 있고 네. 그 정도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네. 딱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 강통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됩니까? 제가 열어드릴게요.
오케이. 아, 네. 들어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네. 뵙겠습니다. 아, 조이 이거 풀어줄게. 아이고야. 꽃동이구나, 그죠? 네. 꽃동이구나. 아이고, 너 몇 살이에요? 이제 9개월 됐어요. 정도. 9개월 됐어. 네. 아직 애기네. 애기네. 조이야, 강통령님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 냄새 나서 그러지나.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좋아. 떨어질 줄 모르네. 개 주위 냄새가, 바뀜. 개 냄새가 나서 그럴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조이요. 조이? 네. 조이. 얘가 아까 들어보니까 한 살이 안 된 것 같던데? 9개월 됐어요. 여기 오시고 난 다음에 입양했구나. 네, 네. 맞아요. 아니 어쩌다가? 꽃동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갖고 훈련사님 나와서 꽃동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아, 네. 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엄청. 네, 좀 지즘이 있다고 훈련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도 온순하다 그래서, 네, 성격 좋다 그래서, 네. 저 문제. 남편분 꽃동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코튼. 어떻게 예, 물어봤죠. 이름이. 그럼 툴레아는? 툴레아는 이제 거기 한국 지역명이죠. 아네. 네. 그래 다 알더라. 이름이 알긴 네임이 하더라. 너무 길어서. 왜냐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아직 좀 생소한 종이니까 많이 맞아. 물어봐. 이름 물어보면 에?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치. 하니까 이제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러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내 보호자님은 알 것 같은데 남편은 혹시 모를까봐 물어봤어요. 조이, 쟤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지금 그냥 발랄해요. 모든 게 항상 행복한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신났어요, 혼자. 아니 꽃동이 네. 그 언제부턴가 굉장히 인기가 갑자기 뿅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꽃동도 툴레아라고 하면은 뭐야 걔네 누구지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큼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도 꽃동이에요? 있더라고요. 꽃동이죠? 네. 라고. 네. 그러니까. 조이, 쟤 근데 괜찮나요? 조이, 저걸 뜯고 있는데. 조이 일로 와. 그러니까 저거 뭘 듣고 있는 거야? 일로 와, 조이 이거 줄게. 이거랑 바꾸자. 가까이 가서 간식을 앞에다가 확 던져주세요. 많이. 한 줌. 조이, 한 줌 그냥 다 줘버려. 바꾸자. 지금 딱 보니까 보호자님 네. 약간 얘 이리 네. 와 해가지고 뭐 뺏는 거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러니까 바꾸자 그래요. 에이 봐봐요. 제 보면 아는데 제가 뭘 바꾸고 싶어하는 게 모습이에요. 조이, 나 혼자만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조이. 간식을 얼굴 가까이 탁 던져야 돼요. 그렇지. 또 한 번 던져. 또 얼굴에 살짝. 그러면서 그렇지. 오, 자연스러웠어. 이게 어떤 네. 방법인지 아세요? 그 미국에서도 강아지 물림 사고들 있잖아요. 네. 이때 방법인데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오면 간식으로 강아지 얼굴에 맞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쫙 그러면 걔가 그 간식이 딱 맞고 하면서 간식 먹는 사이에 도망가라고. 조이. 조이. 조이야. 조이. 근데 너무 신기하게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오고 나서 제가 좀 걱정돼서 이제 각방 생활을 처음 11년 만에 강아지랑 있느라고. 네,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면은 얘가 혹시 굴러 떨어질까봐 다칠까봐 침대가 좀 높아가지고 높아서 제가. 침대가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닥 생활을 조이랑 같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제가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화장실 문 닫혀있으면 계속 와서 긁고 연락을 오고 제가 이제 뭐 2층 올라가면 계단 밑에서 막 울부짖는데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오거나 사람이 많거나
이제 그러면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분리불안이 요구적 분리불안이라고 그래요. 이 분리불안에는 종류가 네.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난 보호자님 없이 어떻게 사나요? 라고 하는 요런 네. 분리불안이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분리불안. 네. 두 번째는 나 없이 너 괜찮겠니? 아, 이런 거. 내가 약간 나갈 그런 때, 존재인가? 좀 나갈 때,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리불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너 혼자 나가냐? 아. 달라요. 이게 요구적 분리불안. 너 혼자 나가냐? 너 나가면 나 물은 누가 주냐? 아, 본인을 위해서. 그래, 내가 네. 중요한 거야. 아, 그래서 헤어져서 아쉬워요가 아니라 내 밥은 누가 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개들이 네. 집에 있을 때는 졸졸졸 쫓아내는데 네. 밖에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엄마 가. 엄마 집에 가. 나 좀 더 놀다 갈 거야. 맞아요. 딱 그 이게 느낌이에요. 요구적 분리불안. 그런 애들은 그냥 우리 보호자가 강아지한테 끔뻑 죽을 때 딱 요렇게 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대에게 가는 길 죽을까? 그러면 처음 강아지예요? 아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네. 첫 번째 강아지는요? 첫 번째 강아지가 작년 겨울에 이제 떠났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같이 키웠던 이제 첫 번째 강아지인데, 네. 예전에 걔 이름이 뭐예요? 레오요. 레오. 레오. 네. 훈련사님도 레오 있잖아요. 네. 견종은 뭐예요? 스피치요. 걔도 하얀색 강아지였는데. 네. 네. 이 집을 저희가 온 게 레오 때문에 오게 된 건데 이 집에서 레오를 4개월 만에 보내니까 둘 다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크게 온 것 같아요. 약간은 집 밖을 안 나갔어요. 한 달 좀 지났나 이제 갑자기 일어나더니 레오 배변으로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가 문 열어달라 그랬다 그래서 남편이 더 세게 오셨나 본데요. 좀 네, 그때 조금 네. 심했었어요. 네. 조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 잡을 수 없이 더 멀어져 가요. 괜찮아 위로하는 그대 목소리 나 기다리나요. 잠시라도 있어줘요. 아름다운 그대. 레오 가고 나서는 한참 이제 유구람도 품에 끼고 있고 잘 때도 안고 있고. 이게 주위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닥쳐 보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넘게 둘 다 집 밖도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 술에 막 의존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멍한 상태로 있고. 예.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저는 11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신랑이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를 처음 봤어요. 아무리 슬픈 영화를 보고 그래도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람인데 레오 갈 때는 너무 서글프게 우니까 또 남자가 그렇게 우니까 더 안쓰럽더라고요. 지금 저기 앞마당에 지금 묻혀 있는데. 아 저기? 네. 저 동그랗게 돼 있는. 네네. 아예 머릿속에 잊을까봐 그냥 앞에다가.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 해놓으면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인사는 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유, 이게 강아지를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이제부터 강아지들이 한 마리 두 마리 가는 분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키우는 강아지였다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한번 확 온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보내놓고 이제 마음이 아파서 못 키우시는 분들이 생겼고, 또 그거를 또 극복하고자 키우시거나 극복이 되고 나서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지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오는 딱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레오 보내고 나서는 다시는 키우지 말아야지. 이런 그랬었구나. 이별이 있다는 걸 그렇게 크게 딱 트라우마가 오니까 신랑한테 이제 조이 얘기했을 때도 나는 자신이 없어. 아,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그랬는데.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네. 예. 새로운 아이를 또 입양하는 것도 되게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했었는데 결론은 조이가 와서 지금 너무 또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같이. 에휴, 얘는 오래 살 거야? 한 30년 살지 않을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30년 살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서 강아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저희한테 힐링이 되죠. 그냥 가만히 쟤만 보고 있어도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뛰어노는 거 보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네. 아, 내 강아지 뛰어노는 모습만큼 좋은 게 어딨어. 여기 와서 조이랑 바닷가 산책할 때 그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산책하면서. 너무 그냥 행복하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별것 아닌 하루를 보내면서 와 지금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이 느낌이 한순간 못 느끼고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몇 달 동안 살다 보면 이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막 일만 할 때는 그런 생각하게 되죠. 내가 왜 살지? 이러려고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는 또 이런 행복이 있구나. 허영이 없고 욕심이 없는 주인은 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해줘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을 되새겨보면 이런 사람들의 반려견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이분들은 벌써 터득한 거예요. 허영심과 욕심을 버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과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인 거죠. 되게 멋지다고 느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다롱이라고. 아 예전 이름이. 네네. 이 친구는 뭐 학대견으로 은평구에서 요요 강아지라고 알려졌던. 다롱이. 네. 그때 처음에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 영상을 다 못 봤어요. 보기 싫잖아요. 네. 힘들었죠 사실. 근데 그래도 얘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래 목줄 할 때는 너무 땡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를 맞이해서 사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키울 때. 그러면 우리 봄이가 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쯤 네. 됐어요. 1년 됐. 네. 1년 됐구나 벌써 그 일이. 올 초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22년도 1월에.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봄이가 오게 됐는지. 저도 갑자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보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분노했죠. 아유. 네, 분노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양 신청서를 먼저 그냥 쓰고 있었어요. 저 아내분하고 말 안 하고. 네 몰랐어요. 아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약간 대체 생각 없이. 생각이 있다가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했는데 발송 실패가 뜨는 거예요. 이제 잘못 적었겠죠 주소를.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4번을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안 되나? 그 순간에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그 하늘에 계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네, 하는 네.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 아직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했더니 그제서야 발송이 성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보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결심을 했죠. 사실 이 친구를.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보드카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전화가 이상한 번호로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 네, 모르는 번호로 그 구조 단체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러면 1차적으로 합격을 한 거냐 여쭤봤더니 저희 집으로 확정이 됐다는 전화를 받아요. 갑자기 막 이제 한 아이가 진짜 생긴 것 같은 기쁨이 생겨가지고 보드카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내려놨어요. 아 보드카를? 네, 이 아이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한 병이면 옷 한 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때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는 주차장에 네, 얘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차에 주차장에서 계셨구나. 기다리고 네. 전화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울면서 둘이 됐어 그래요? 우리 됐어. 그래서 나 보드카 안 사고 소주 사갈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될 네. 테니 네. 보드카는 안 돼. 네. 소주를 먹자 이렇게. 제가 사실 2달 고민했어요. 그거 사러 갈 때. 오. 보드카를 2달 내내 노래를 부르다 갔는데 전화 한 통화에. 네, 한 통에 바로 내려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죠. 아 그렇구나. 웬일이야. 어떡하면 좋냐. 어떡해. 안 된 줄 알았는데. 울지 마. 일단 계산하고 올라가야겠다. 안 되겠다. 어떡해. 바람아. 동생 생겼어. 그때 어땠어요 얘?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학대를 받은 아이니까 뭔가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늘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정말 너무 맑은 아이가 막 웃으면서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아 그랬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 네, 이렇게 맑고 이렇게 착한 애가. 정말 네. 사실 첫날 왔을 때 네. 봄이는 너무나 괜찮았는데 바람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야 그게 진짜 큰 고민인데. 네, 관리자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셨을 때 이 예. 아이가 표정이 아빠 얘 왜 안 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고 났을 때 표정이 뭐야? 이랬어요. 왜 얘가 왜? 네, 왜 나만 보여서 다음에 보면 또 혼란스러운 아이고, 눈빛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바람이가 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아예. 저도 입양한 보호자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네. 이렇게 어떠한 과정과 이런 뭐 다짐 뭐 이런 준비를 다 겪고 두 번째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이. 맞아요. 또 첫 번째 사이가 또 문제가 아니야. 사이가 좋건 말건 간에 이 친구의 이 어떤 정서.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맞아요. 그죠? 당 첫날 밤에 바로 그 문제가 네.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맞아. 내서 시작한 행동이 이 친구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내가 이 친구의 바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나 진짜 나 되게 나빴다. 그런 생각도 들면 동시에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던 아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파양할 수도 없는 길이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해봐.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행복을 갑자기 다 앗아가니까 이걸 야 근데 엄청 솔직하다. 네. 전 진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솔직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솔직해. 이거를 말 안 하면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 진짜 힘들어. 왜 울어요? 보드카 없어요? 보드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그래서 막 저는 책임을 되게 잘 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날 했던 정말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저한테 바람이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가라 그랬어요. 저녁 산책을. 현명하다. 네,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바람이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줬고 그날 저는 바람이를 안고 자고 와이프가 이제 보미를 데리고 잤어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서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뭐 아내 아니면 동생, 사촌, 엄마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 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이 사돈의 팔촌에 이제 한 19살짜리 애를 데리고 오더니만 여보 대학 이 동네에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했어. 뭐?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광욱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4년 동안 살 거래. 그 대학원까지 가고 싶대. 잠깐 상상을. 대학까지 가고 싶고 자기는 고시까지 하고 싶대. 딱 요 기분이 이제 얘 기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살면서 처음 봤어.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합사하는 과정의 성공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바람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그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솔직하시네요. 왜냐면 맞아. 진짜 그랬죠. 진짜로 보고 배우고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언젠간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방문만 닫아도 얘는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그냥 하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고양이 울음소리로 진짜 계속 쉼 없이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식음 안 전폐하고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잠깐 이쪽으로 올래 하듯이 하면서 왔더니 봄이가 바람이 곁에서 울지 않고 이제 얌전히 잘 있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바람이 형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됐다. 사실 한시름 났죠 그때. 네 진짜로. 아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 실례지만 저 보호자님은 아내하고 개 없이는 혼자 제대로 못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저는 보호자 꼭 필요해요. 분리불안 있어요 이분도. 야 제가 그렇게 저 순간 이렇게 뭔가 마음을 마음을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열었구나. 그 계기가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울고 이런 거 없었어요. 확 없어졌어요. 확 없어졌고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지. 그리고 봄이 항상 소파에서 잤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람이도 소파에서 같이 자요. 집에서 안 자고 지금도 그래요. 소파에서. 어떻게 보면은 폭풍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네. 거기까지 딱 감사한 하니까. 네.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게 진짜 컸죠, 엄청. 사실 처음에는 산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바람이는 항상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봄이는 이 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궁금하다.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바닥에 붙었어요. 조금만 텐션이 가도. 약간 그 돌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참 다행이었던 건 봄이가 바람이 형을 잘 따라다녔다는 거. 자기가 잠깐 움츠렸지만 바람이 형이 가면 그곳을 가. 참 희한하게도 바람이가 쉬를 하면 그곳에 가서 쉬를 해. 그러면서 학습을 하면서 산책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봄이도 아주 씩씩하게 산책을 해요. 그런 트라우마 완전히 없고. 근데 진짜 이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어떤 생각이길래 그러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많이들 많이 장려하시잖아요. 네네네.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개인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입양한 사람으로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샀고 한 친구는 입양을 했거든요. 이거 약간 최재천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얘기를 우리가 여기 용인에서 하고 있지? 네. 어느 순간부터 샵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은 이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사회가 지금. 보호자, 와 이거 잠깐만. 근데 이게 반려견을 분양하는 샵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2년 동안 바라봐도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 사는 애예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구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친구를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진짜 구조해줄게라는 생각이 진짜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 이상해.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용기 내서 갖게 됐고 그러면서 학대견도 데려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구조네요. 네. 그리고 그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다롱아로 시작해서 잘 지내야 돼. 너 이제는 불쌍하면 안 돼. 막 이런 연민적인 댓글들이 많았다면 이거를 진짜 보여주자.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미소를 통해서 다롱이라는 이름 없어지고 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말 안 나오게 그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뭔가 증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잘했구나 1년 동안 좀 그래도 되게 쑥스러우셨네. 근데 저희 아이들 사진 보면 보여드려도 되나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간식을 줄 때도 봄이랑 바람 이렇게 사이가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저희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을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 봄이네요. 네, 봄이랑 바람이가 둘 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했던 약간 저 나름대로 목표였거든요. 웃게 해줄게. 네. 둘 다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쁘네. 아 제가 뭔가 좀 하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여야 돼. 저도 사실 여기 이제 온다고 할 때 네. 아직도 안 꺼내준 보호자이면 어쩌지 그랬어요. 유기견이나 학대받았던 개로 살게 하는 입양자들이 있어요. 어딜 데리고 가든 얘 학대받았던 개예요.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학대받았던 개예요. 얘 버려진 개예요. 예전에 진짜 어떤 보호자한테 화낸 적 있어요. 그래요 보호자님? 얘 몇 살이에요? 7살이래. 그렇구나. 언제 그러면 입양하셨어요? 5년 됐대요. 아니 5년 됐는데 아직도 유기견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얘를 키우면서 아직도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전 좀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유기견이든 학대견이든 이 주홍 글씨를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입양자인데 제대로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잘 지내고 있잖아요. 네, 진짜 잘 지내요. 진짜 잘 지내요. 야, 잘 지내고 있네. 감사합니다. 찐이네요. 진짜.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져 캄캄하고 빛이 없다. 이게 뭐지? 여기도 나 같은 사람이 있나?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휴. 안녕. 여기도 개문이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기 개들이 저 문에서 나와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애들이 안 짖네? 아니, 놀라서 그러겠죠? 원래 짖는데 안 짖어요. 그래요? 네. 저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 드디어.
이렇게 유명인을 아니에요. 보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얘네들하고? 아니 이미 너무 이미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데요? 아 좋아 이 정도면은 알아보는데요. 네. 개냄새가 나서 너무- 그럴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개냄새가 나가지고. 와. 이름이 뭐예요? 냄새 맡느라 바빠. 알아봐. 완전. 자신들의 대통령을. 진짜.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저에겐 구세주. 제가요? 저는 맨날 존경하는 사람 물으면 강영욱 선생님 저요? 얘기하거든요. 네. 그럴 리가요. 아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왜요? 구원자 느낌이에요. 아니, 왜? 강아지. 그리고 실물이 훨씬 멋있어요. 선생님. 지금 되게 행복해요.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왜지? 성공한 덕후된 느낌. 맞아. 감사합니다. 되게 쑥스러운데. 민망하시죠? 되게 쑥스러운데.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근데 되게 전 유명한 작가님이라고 네. 사실 제가 그 책을 네. 읽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목이 유명하죠. 왜냐면 나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언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다리에 딱 올라갔대요. 근데 떡볶이 하나 먹자.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떡볶이 먹으니까 이 맛있는 거를 내가 두고 왜 가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직접 주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이건 진짜 그러면 작가님 얘기. 네. 예, 그거네요.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예. 이제 제가 좀 만성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어허.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는데 뭔가 정신과 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던가 그런 기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쓴 책은 많았지만 치료받는 사람들이 쓴 책 이런 것들은 좀 찾기가 어려워서 아 내가 한번 좀 써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그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맞아. 내담자를 네. 상담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얘기는 저도 좀 읽었어요, 사실. 네. 상담 공부할 때 좀 읽었거든요. 근데 그 내담자라고 하는 분들의 글은 내가 읽어본 적이 없네. 그렇죠. 맞아요. 아, 그 내용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였나 하면서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니? 문 살짝 닫아주세요. 우체국 저 오토바이만 오면 습관적으로 가서 짖어요. 근데 이게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딱 저 친구 헛짖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짖으니까 얘가 안 짖는 거예요. 만약에 안 짖는 애가 없잖아요. 그럼 또 저 역할이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옆에서 짖었어? 혹시나 문제 생기면 내가 뒤봐줄게 라고 하면서 이게 가준 거고 얘는
어휴, 제가 알아서 할 거야. 맞아. 이렇게. 맞아. 이러다가 만약에 셋이 어디 다 놀러 갔어. 그러면 할 수 없어. 얘가 지져야 돼. 이 조그만 애가 리더 역할을 아주 항상 하더라고요. 제일 조그마면서. 말치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말치즈가 세상에서 저는 제일 무서운데요. 저는 1년에 로또아이를 한 몇 마리 못 만나요. 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야? 됐지? 이리 와, 이제 일로 와. 보기? 일로 와.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얘가 짖고 제일 먼저 돌아올걸요? 맞아요. 네. 얘가 짖고 얘네들 다 시켜놓는 거야. 들어와요. 시켜놓고 이렇게 오는 거야. 걔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착하다 애들이. 부기부터 오빠가. 부기는 일단 제가 원래 유기견을 한 마리 데려와서 키우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낳은 새끼 중에 한 명을 제가 아직까지 키우고 있는 거고. 아, 예전 일이군요. 좀 예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 개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떠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8살 됐어요. 어유 나이 많구나.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사연이 되게 긴데 이게 전원주택에 이사를 오고 저는 또 운동 좋아해서 이제 달리기를 주변에서 하다가 이제 공장지대 쪽에서 어떤 개가 이제 털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 거예요. 피부병 같은 게 나가지고 주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혹시 주인이시냐 그랬더니 자기도 주인이 아닌데 그냥 떠돌이 개들이 찾아와서 밥 주고 물 주다 보니까 여기 눌러 앉아 버렸다. 그래서 자기들도 걱정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친구를 제가 좀 데리고 가서 치료를 좀 해줘도 괜찮냐고 하니까 그래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찌를 일단 치료를 하게 된 거죠. 아찌 어디 있어? 아찌 여기 있어. 아찌 일로 와. 얘가 걔구나. 네. 아찌 일로 와. 아찌는 몇 살이에요? 아찌 2살. 네. 그래서 아찌 치료를 다 마치고 원래는 데려다 놓으려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까지 다. 얘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그쪽에 동의를 구하고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죠. 근데 그때 만났을 때 얘 말고 이제 나머지 2마리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얘네 온 가족이 거기 눌러 앉았던 거예요. 너무 겁이 많구나. 아이고 숏다리들. 그래서 나머지 개들도 걱정이 돼서 찾아가서 검사를 좀 내가 시켜보겠다 해서 싹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또 심장사상충이 막 나오고 밖에서 사니까 이래가지고 일단 치료를 좀 시키자 해서 치료를 하고 중성화까지 다 해서 임시보호를 좀 하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데려다 놨죠. 그런데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운전해서 오니까 얘네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해서 그 공장 문을 열고 얘네들을 집어넣고 문을 닫고 저 혼자 이렇게 왔죠. 근데 할 일은 충분히 하셨네. 내가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왔는데 그날 다음 날 새벽에 그 공장 이제 근로자분들이 출근을 하시면서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때 얘네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본 일도 없는데 새벽에 다 여길 찾아왔어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대문 열라고 막. 그래서 아니 일단 들어오라고 했는데 일단 들어오라고 하죠.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한 몇 년?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었고 어떠셨어요? 이제 남편은 사실 되게 이성적인 성격인데도 강아지한테 한없이 약해져요. 이렇게 저렇게 철문을 뚫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저 문을 왜 뚫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강아지를 위해 사는 모든 걸.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보내라고 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보내자. 안 된다. 강아지도 있으니까. 네, 아찌까지 있고 이미 2마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오빠가 알겠어 하면서 이 문까지 걸어 잠그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공장 문을 딱 잠그고. 네. 근데 그때 새벽에 우당탕탕 2번째로 왔을 땐 저도 더 이상 보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선택 받으신 거 같아요. 우리 좀 키워주세요 라고 오면 왔네. 맞아요.
It's like thunder and lightning. You heard me without trying. A tempestuous rising. No, I don't like to be. 어떠세요? 개 엄청 많이 키우는 반려인으로 사시는 게 좀 어떠세요? 이게 이제 무기력이 많이 와요. 무기력.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좀 심할 때 그럴 때는 자해 욕구가 좀 생겨요. 자해요? 네. 이렇게 뭐랄까 좀 나를 좀 해하고 싶은 왜? 그 욕구가 막 모르겠어요. 누구를 이걸 이해시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라고 근데- 해서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보통 다 이해 못하죠. 예. 왜 내 몸을 왜 상처내?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강아지들은 저희를 계속 쫓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특히 부기는 제 껌딱지라서 일 따라다니는. 항상 저만 보고 있어요. 제 동선만 파악하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도 부기가 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저를 말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은 적도 많고 그냥 이제 붙잡고 안고 울고 이제 같이 잠들고 이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얘네들 때문에 일어나서 산책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너무나 깜짝할 수 없는데 그래도 얘네 때문에 나가서 햇빛 보고 같이 걷고 또 얘네는 얼마나 신나해요. 같이 뛰고 마킹하는 거 보고 구름도 보고 풀도 보고 하면은 또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리듬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뭐 떡볶이 책도 썼지만 강아지 관련 책도 쓴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북이랑 이제 수지, 주딩이 이렇게 세 마리 키우고 있었을 때 쓰기 시작한 건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아이들이 떠난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북이는 항상 이제 집에 있을 때 제 옆에만 있거든요. 글을 쓸 때도 올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쓸 때는 뭔가 힘들지만 그래도 검은콩 새끼 너무 귀엽잖아요. 영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자가치유되는 느낌? 그런 힘을 엄청나게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괜히 개들이 이렇게 주는 저 용기와 위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좀 다른 것 같아. 나를 뭔가 판단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나를 보는 것 같고 초췌한 이 모습이어도 그 안에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위로를 받죠.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내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실제로 어떤 개들은 내 보호자하고 감정을 똑같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지옥인지도 알고 같이 들어가고요. 그게 동굴인지도 알면서도 같이 들어가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미안할 때가 제가 많이 무기력할 때 부기도 똑같이 그렇게 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많은 개들이 그래요. 네. 이게 보호자하고 도킹 수준이 높은 애들은요. 우리 남편분들도 가끔씩 아내가 입덧하면 같이 입덧하시는 네. 남편분들 있죠. 걔들도 사람이 내 보호자가 아프면 자기도 몸살이나 오한이 온 것처럼 똑같이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열도 안 나, 뭣도 없어, 뭐 다 똑같아. 혈액 검사를 해도 다 똑같아. 근데 이 보호자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움직여. 건강해질게. 반려견들하고 살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남편분도 작품을 쓰시는 분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멋진 분이시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느낌이랄까요? 전 되게 즐겁고 진짜 좋았어요.
아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아닙니다. 진짜 초대해 주셔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제가 네. 갈게.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